2022 코리안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2022 코리안 페스티벌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은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은 기자,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 취재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은 역대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주최 측이 한인회에서는 2만 5천여 명에서 3만 명 정도이 온 것 같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80% 정도가 한인이 아닌 타 인종이 참가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사실은 한인보다도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상당히 굉장히 달라 보이는 모습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작년 코리안 페스티벌이 처음 코리안 페스티벌에 참가했던 것이었는데 일단 당시에는 사람들도 너무 없었고 이제 주최 측이 준비하는 것이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무대를 막 주책을 하는 분들이 이제 뛰어다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좀 다르게 굉장히 체계적인 모습들이 많았고 또 공연도 굉장히 많이 잘 준비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이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실내에서 이제 공연을 보느라고 이 야외에 있는 공연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내에 있던 공연이 시간차를 두고 야외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행사들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은 나이대도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김상은 기자가 경험한 2021년과 2022년 코리안 페스티벌이 너무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코리안 페스티벌이어서 더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을 더 감동 있게 느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주최 측이 생각할 때 코리안 페스티벌 정말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왜 이렇게 잘 된 것 같은지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은 한인분들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1년 만에 코리안 페스티벌이 잘 될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리안 페스티벌 관련해서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겠지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알려야지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알리는 부분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홍보라고 그러면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의 성공 배경은 홍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국어를 만드는 포스터, 또 영어를 베이스로 한 포스터들도 다양하게 만들었고 또 각 분야에서 예를 들면 K-팝 아니면 또 경품 아니면 이번 행사의 프로그램은 뭡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조직위원회가 잘 홍보를 했고 그 홍보하는 것들을 잘 받아서 언론들이나 운영위원들이 잘 운영을 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거치고 화채 회의 거친 것들을 보도자를 통해서 또 보도를 하고 또 우리 이제 애틀랜타 한인 사회에 있는 미디어들과 언론인들이 계속 그것들을 팔로우업을 해주면서 그런 홍보에 대한 어떤 극대화가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의 성공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을 잘 하기 위한 전문적인 사람들이 각 요소에 이제 배치돼서 그게 조직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집행부든 그래서 맡길 건 맡기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건 하면서 어떤 이런 팀 플레이가 잘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장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상은 기자도 그날 코리안 페스티벌 때 취재를 하면서 느꼈겠지만 한인들뿐만 아니라 비한인들이 많이 올 수 있었던 거는 영어로 홍보를 하는 것들이었고 더욱이 K-팝이던 어떤 프로그램에 자기 지인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지인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참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이만큼 모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들이 느낄 수 있는 코리안 페스티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이번에 홍보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홍보 부스, 뭐 음식 부스를 포함해서 홍보 부스가 한 80여 개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부분이 또 있는지. 그러니까 코리안 페스티벌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인 사회 또 한국 문화를 외부에 알리고 또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문화를 외부에 알리는 뭐 예를 들면 그게 김치가 됐던 홍보 부스가 됐던 뭔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었던 것 같고 특별히 조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래 계획보다 홍보 부스를 더 마련했다.
뭐 그러면 뒤늦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나 하면서 이제 뒤늦게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서 홍보 부스를 계속 늘려나갔고, 제가 이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랑 운영위원 관계자들끼리는 음식 부스를 하는 사람들이 오전에 일정 양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3시간 만에 다 나가면서 점심이 마무리되고, 그럼 저녁에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저녁 장사를 위해서 중간에 가서 또 준비를 해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요번에 하여튼 음식 부스 하는 분들, 홍보 부스 하는 분들도 되게 만족해하는 것들을 직접 이제 취재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죠.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직접 취재를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노고가 느껴질 정도로 이번에 페스티벌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게 확실히 많이 느껴졌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앞으로 이제 내년에 있는 코리안 페스티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많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오기 위해서는 장소가 조금 협소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더 넓은 데에 가도 되지 않나라는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태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딱 했다라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202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2023년, 2024년 계속돼야 되니까, 그럼 개선점이 뭐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코리안 페스티벌을 한인회관 내에서 하는 거의 장단점, 한인회관을 나와서 다른 곳에서 하는 거의 장단점들에 대한 것들을 심층 있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조직위원회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번에 불편했었던 것들이 물론 일기 때문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금 이슈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재미있는 프로그램, 또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내에서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긴 했지만 그런 안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전체적인 코리안 페스티벌의 이미지들을 실추시킬 수 있으니까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코리안 페스티벌이라는 명목 하에서 준비를 할 때 어떤 장소가 정해지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면 실내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케이팝 하는 사람들도 무대든 조명이든 일단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외부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오래 준비해야 되니까 코리안 페스티벌이라는 장소가 가진 장점이 있고 더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면에서 지적을 한다라고 그러면 코리안 페스티벌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걸어오는 사람들보다는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는 늘 큰 행사를 하기에는 좀 협소하고 또 조그만 행사를 하기에는 또 주차장이 크고, 이런 주차 문제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이제 동선에 대한 것들이 이제 처음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다 보니까 또 비가 오는 때는 대피해야 되는 상황들,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우왕좌왕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평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면 코리안 페스티벌이 이제 그러니까 한인들의 문화나 한인 전통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 한인 회관보다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서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바람직한 타이밍, 언제 그를 가느냐,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한인들이 역량을 키워서 더 멀어지기 전에 좀 짧은 시일 내에 갈 수 있게끔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안전이 지금 한 번 이렇게 무너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 문제가 되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지금 코리안 페스티벌이 애틀랜타에서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홍보 얘기를 했을 때 좀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재팬 페스티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참가자들이 다음 해에도 올 수 있게끔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계속 홍보를 하는 것들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코리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매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메일이라든지 기존에 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팔로우를 계속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그 조직위원회 뒤풀이 겸 해가지고 평가를 둘루스에 있는 모 식당에서 했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은 홍보에 대한 장점, 특별히 SNS 홍보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본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자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전문성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홍보도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람들끼리 입소문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떤 미디어들이나 또 SNS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과의 그 전문적인 홍보 이것도 가장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성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리안 페스티벌이 계속 가려고 하니까 한인회에서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이제 조직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게 어떻게 지금 한인사회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하기 전에 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따로 조직위원회를 이제 형성을 하는 게 좋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코리안 페스티벌이라는 것 자체는 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유지하고 많은 것들을 알리고 이 문화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서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너무 상업적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이제 장소 변화랑 마찬가지로 시간차를 두고 어떻게 이제 조직위원회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이런 것들을 좀 형성한 후에 그다음에 담당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잘 봤는데 코리안 페스티벌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한인회 산하로 두는 게 좋으냐 아니면 별도 기구로 두느냐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한인회 코리안 페스티벌이 되면서 많은 계속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걸 딱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코리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애틀랜타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점 또 불편한 점이 뭐였냐를 먼저 짚고 그다음에 차기를 나누면 코리안 페스티벌 운영위원회 아니면 코리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애틀랜타 한인회 집행부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인 회장서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들은 되게 좋죠. 그리고 특별히 발렌티어들을 활용하기도 좋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도 좋고.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전문성적인 사람들이 자꾸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되게 쉽지 않은 구조예요. 이제 그래서 조직위원회라는 거를 외부적으로 둘 때 실질적으로 지금 한인들이 몇몇 기관들이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한인회 소속에 있다가 외부적으로 놨더니 그게 이제 한인회 애틀랜타 한인회에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유기적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제 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충안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절충안이 뭐냐면 애틀랜타 한인회 산하 조직위원회로 코리안 페스티벌 뭐 준비위원회, 조직위원회, 운영회를 두고요. 아까 그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들은 사실 외주를 주면 돼요. 이것들은 각 뭐 카운티 정부든 주 정부든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데서도 지방 축제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전체적인 운영은 그 집행부가 하고 있고 또 조직위원회가 하고 있고 이게 금방 기술 인력이 습득이 되기 힘든 것들 특히 뭐 그게 뭐 조명이 됐던 음향이 됐던 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안전 요원들이 됐던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성인 그런 것들은 다 외주를 주면서 결국은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됐다. 그러면 한인회 간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한 다음에 대외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들 뭔가 이렇게 잘 훈련이 됐다. 그러면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면 되고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코리안 페스티벌이 잘 됐던 건 홍보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이 한인회가 굉장히 똘똘 뭉쳤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똘똘 뭉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과 좀 비교돼서 잘하고 싶다라는 이런 색깔이 좀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가 이제 한국 문화들을 좀 알리고 하는 그런 좋은 면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네. 또 이렇게 좀 너무 실망이 컸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한인들의 역량을 좀 잘 알리는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게 구심점이 돼서 잘 됐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테니까 특히 이제 미디어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고 잘못했던 것들은 또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지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상환 기자와 함께 2022 코리안 페스티벌 이모저모를 짚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리안 페스티벌을 왜 하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2022 코리안 페스티벌을 기반으로 해서 2023, 2024 더욱 발전하는 코리안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은 기자와 2022 코리안 페스티벌 이모저모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김상은 기자 수고했습니다.